네, 잘 쉬었습니까? 자, 시간 이어서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봉사활동을 해왔는지 역사에 대하여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나는 기업 사회 공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국내 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은 대략 100여 개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 사회 공헌에 대한 지출로 보면 1996년도에는 약 3,600억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약 3조 원이 된다. 엄청난 돈이죠. 2014년도가 3조 원이니까 지금은 뭐 훨씬 많아졌을 겁니다.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기업들이 사회공헌 분야에 대한 돈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될 것이고, 만약에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국 경제가 계속 괜찮다라고 한다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업 구성원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보면 지금 개개인의 자원봉사활동, 기업 채용 과정에서 자원봉사 경력을 인정하는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점점 더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무엇을 보느냐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봉사의 경력이 있는가를 많이 봅니다. 아니 우리가 대학도 면접 볼 때 이 학생이 고등학교 학교 다니는 중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있는가, 얼마만큼 봉사활동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거든요. 대학도 보는데 하물며 기업은 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내 봉사, 해외 봉사 이런 봉사활동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점수 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취업에도 도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원봉사가 1순위는 현금과 현물 중심의 직접 지원이고 실제로 봉사하는 것이 이제 2순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건을 현물이죠. 물건을 우리가 되겠습니다. 뭐 의류 기업이라 한다면 옷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가방에 가방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 다르게 이제 본다고 한다면 직접 가서 이제 돕는 이런 활동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조 원이면 2014년도 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약 10조 원 가까이 될 텐데 엄청난 돈이에요. 이런 엄청난 돈을 사회봉사에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으로서의 직원의 자원봉사 활동, 가장 적극적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인데요. 기업 자원봉사는 기부, 공익재단의 설립 등의 다양한 종류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직원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며 전개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형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직원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정략하는 적극적인 형태다. 기업이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주고 현물을 주고 현금도 주지만 현물을 주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뭐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그 기업의 직원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단순히 다른 외부 단체나 기업에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부를 장려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급여의 일부를 비영리 단체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은 당연히 돈을 내지는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거 필요합니다. 뭐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 기업의 자원봉사팀을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생색내기가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 다 인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물론 이것이 이제 예를 들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쉬는 날에 와서 봉사해라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과 중에 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 그리고 기업이 그러한 것들을 적극 지원해 주는 거.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일과 시간 중에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필요하고요. 그런 게 필요하고. 자,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투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사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활동이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 문제와 관련되어진 것이고요. 지역사회가 지역 내에 소속된 기업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미국의 촛불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중요한 원칙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원 각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직원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개설,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봉사활동이 지역사회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져 있고요. 지역사회 투자, CCI 모델이라 되는데 윌슨 등의 학자는 이해 당사자 모델을 넘어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과 지역사회 모두를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시민의 호응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있고 지역이 있는데, 지역사회가 있는데 이 기업이 이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지역사회가 잘 살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뭔가를 만들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매하는 사람은 결국 이 지역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역 사람들이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결국 구매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다시 기업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지역 사회의 문제에 개입해서 이걸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이 지역 사회가 결국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이미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구매 능력, 구매력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의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도 지역사회를 위한 추석적, 일회성이 아니고 일시적도 아닌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도 지역사회를 위한 추석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일회성이나 일시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투자를 보면 이해관계자 관계로서의 기업과 지역사회, OECD나 ILO 등의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이론으로 지역사회 투자를 이해하며 지역사회를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자체를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세계노동기구죠. ILO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지역사회 투자의 중요성은 기업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면 이 지역사회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대로 기업에 다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왜? 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기업에 물품을 팔아줘야 되는 거니까. 사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로 가난이나 복지나 의료나 영향을 끼쳐서 이 지역사회가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역사회가 잘 살게 되면 이 지역사회가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성원들이 잘 살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 구성원들이 이 기업의 물품을 구매해 주는 거죠.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전형적인 윈윈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지역사회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사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형적인 윈윈이에요. 윈윈. 네, 전형적인 윈윈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윈윈이죠. 기업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대표적인 사례, 월마트인데 세계적인 기업인 월마트가 그러나 사회공헌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이익의 일부를 환원한다. 재정적인 공헌은 모금활동을 통해서 자원봉사, 협력기관들이 지역사회에 개입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죠. 다양한 토착형 사회공헌활동, 문맹퇴시라든지 어린이 병원 설립, 미아 찾기, 여성건강 캠페인, 빈곤청 식사보조, 노년층 자립도피 등 월마트는 아주 다양한 활동들, 그 월마트가 있는 그 지역 사회에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기업의 마케팅에도 도움을 주고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마케팅에 도움을 주고 마케팅을 넘어서서 마케팅뿐만 아니라 매출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케팅 차원의 접근으로서의 기업의 자원봉사, 사회공헌 활동들을 보면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이 개선되어지고 사회적 자본 획득, 장기적인 이윤 창출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이윤 환수 가능성이 없는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제 이타주의 모델, 비전략적 차원이고요. 이윤 극대화 모델, 전략적 차원이고요. 정치 제도적 권력 모델, 전략적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비전략 차원. 기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자의 개인 차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타주의 모델이다.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윤 극대화 모델을 본다면 마케팅, 직원, 사기 정진 등의 경영 전략상의 이유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 활동에 이득이 되지 않을 경우는 사회공헌 활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 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정치적, 제도적 권력 모델은 투자에 대한 반대 급부 형성보다는 정치적, 제도적 관점에서 권력을 잡고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죠. 뭐 여러 가지, 그냥 이번에도 삼성이 이제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에 기부하려고 한다라고 했던 것들도 사실 다양한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자, 기업의 사회공헌의 동기에 그 외 9가지 동기에 보면 첫 번째가 기업 시민정신. 이것은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인지가 있을 때 기업 시민정신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임직원의 사기 정지를 위해서 사회공헌을 한다. 기업의 정체성을 위해서, 기업 이미지 제고와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 사회공헌을 한다. 테크놀로지와 인적 자원을 위해서, 잘 교육받은 미래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케팅을 위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다. 사실 뭐 마케팅만 하더라도 그죠. 테크놀로지와 인적 자원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학금에 의해서 자라난 인재들이 이제 그 기업에 다시 입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케팅은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업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라면 굉장히 좋은 훌륭한 마케팅 전략이죠. 그다음에 정치적 후원, 정책 연구 노력에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리더십 이해관계, 리더십의 관심사와 선호에 의해 지원 대상이나 활동 내용이 선택되게 하는 것이 리더십 이해관계. 세금 인센티브.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봉사를 했을 때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업들이 많은 돈을 쓰는 이유도 그만큼의 세금 혜택, 세금 공제 혜택이 아주 큽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다양한 인적 자원 관리 목표를 충족시킨다. 지역사회 개발.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동기들에 의해서 어쨌거나 기업이 사회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경제단체 연합이 조사한 사회공헌 동기를 본다면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사회적 책임이 가장 두드러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접근 방식의 변화는 이타적 관점에서 전략적 관점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기업 내부의 인식도 개선되어졌고요. NGO의 급속한 성장과 기업, NGO의 협력적 관계 모색 등의 요인이 작용합니다. NGO가 굉장히 지금 NGO 시대를 할 만큼 NGO가 확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NGO가 이제 기업들의 대부분 이제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계속 그 NGO와 기업들이 협력하는 그러한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점점 더 확대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인 것이죠. 아시아 기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낭만적 이타주의적 접근에서 경영 전략적 접근, 지역 공동체 참여적 접근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세 가지 수준이 혼재되기도 하여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역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타주의적 접근에서 경영 전략 접근 그리고 지역 공동체 참여적 접근으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본 기업 자원봉사로 본다면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소비자, 지역사회, 기업 구성원 등의 이해 당사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업이 무수한 직장인의 봉사활동 경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기업 내에 있는 사람 직장인들도 봉사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로가 되니까 통로가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 기업 사회공헌은 뉴 패러다임 벤처나 인터내셔널 글로벌 사회공헌인데 미국의 사회공헌 형성 변화에 보면 벤처 사회공헌 기업이 자원과 전문성을 이용해서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방법이 벤처 사회공헌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임직원 비영리 단체 및 대중이 사회공헌에 쉽게 접촉하는 방법으로서 인터넷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공헌의 의미가 과거의 성향에서 본다면 방어 대응 기부였는데 현재의 동향에서는 사회된 투자로 개념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회공헌 전략도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분리했는데 이제 사업과 사회공헌 전략이 통합되어져 있고 전략 구조는 불명했는데 지금 선택과 집중 통합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투입 주는 것에 집중하는데 투입 프로세스 성과 관리 수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운영에 본다면 직접 운영해서 민간 파트너십 주로 NGO 단체들과 어쨌거나 사회복지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일방적 내부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의 운영 시스템이 부재했는데 지금 사회공헌 활동도 경영 시스템에 통합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 내지는 봉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경영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한 축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회에 유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성향에서는 시혜적 활동, 지역 공동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전략적 활동에서 전 세계로 기업들이 돕는 것들은 이제는 뭐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한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이제 사회공헌 활동들이 실제로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베트남 학술 교수 사업, 뭐 유네스코 교육기금 사업, 우크라이나 신장군 아동돕기 사업, 현대차에서 미국 태풍 카트리나 복구기금 지원, 인도재단 설립, 한국전력의 필리핀 농어촌 전화사업 지원, 전기 공급했다. 필리핀 순회 의료 봉사활동, LG전자에서 아시아 태국의 마약 퇴치 프로그램 지원, 베트남 불우 환자 성금 기부 및 무료 계양수술 지원, 뭐 중동, 뭐 중남미, 포스코에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포스코만 하더라도 보세요. 뷰티풀 체인지 2006에서 아시아 지역 안면 기형 수술 지원, 인도 헤비타트 집짓기 지원, 포스코 상황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죠. 해외 재난 지역 지원 활동, 대한항공 몽골 식민 그러니까 몽골에다 나무 짓는 거, 신입주가 되다 몽골 나무 심기 친환경 해외 연수 실시, 말레이시아 밀림 마을 해외 자원봉사 활동 실시 이런 거, 예, 대한항공 활동이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아름다운 교실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썸나옹텀 초등학교 뭐 코이카 비행단지 피플과 함께 운영하는 거 SKT도 베트남 몽골 SK 네트워크 몽골 하이닉스 미국 중국 SJN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여튼 이런 기업들이 이런 활동들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인데요. 여러분, 지금 기업들은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시면서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시는 것은 분명히 입사할 때도 취직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에 대한 국내 봉사, 해외 공헌 이런 것들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코이카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기업 차원에서도 해외 지원해 주는 것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